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식 다시 보기. 오늘은 통풍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풍에 치맥보다 더 나쁜 게 과당 섭취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통풍의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른 곳에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과당이 왜 통풍에 나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당이 나쁘다는 말만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왜 나쁜지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또 왜 나쁜지를 알면 통풍과 함께 동반되는 또 하나의 문제, 과당 섭취로 인한 비만, 살찌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통풍에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퓨린이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퓨린 함유 음식 섭취를 줄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요즘 계속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퓨린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을 적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지침이 옛날 이야기가 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여기저기에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요산은 비타민 C처럼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이나 육류와 같이 퓨린 함유 음식을 줄여도 통풍은 여전히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 반대로 퓨린이 전혀 없는 채식을 많이 해도 통풍이 심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과당이 뭔지, 그리고 포도당과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한 분자씩 결합된 그런 이탄당 구조인데요. 과당과 포도당은 분자식이 C6개, H12개, 산소 O 6개로 동일합니다. 무게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먹으면 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원자들 구조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과당이 다 별로 안 좋은 거야, 다 그만한 거야 라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꽤 차이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맛이 틀립니다. 과당은 달고요, 포도당은 그리 달지 않습니다. 과당만으로 채워진 액상과당 엄청나게 달죠. 하지만 포도당만으로 만들어진 그런 포도당 분말은 그닥 달지 않습니다. 설탕은 반반 섞여 있으니까 당도가 그 중간쯤 되겠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포도당은 혈중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고요.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으로 가서 글라이코겐으로 전환돼서 보관이 됩니다. 하지만 과당은 인슐린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간이나 근육으로 가지 않고요.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지 않고요. 전체가 다 간으로만 가서 모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조금 무섭죠. 자, 과당이 직접 인슐린을 높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니까 비혈혈성 지방간을 잘 일으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슐린을 높이게 하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포도당은 먹었을 때 배를 부르게 하고요. 포만감을 일으키고요. 과당은 반대로 배고프게 합니다. 과당을 먹으면 배가 고파진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생물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ATP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TP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P, 포스페이트, 인산이라고 하는 게 3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A, 3, T, P, 인산 P 이렇게 해서 ATP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인산 3개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힘을 내고 열을 내고 이러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ATP는 배터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ATP에서 P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ATP는 P 한 개를 내주고 ADP, 이 D는 다이라고 하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세 개에서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런데요. 포도당에 비해서 이 과당은 ATP에서 P를 빼앗는 속도가 포도당에 비해서 아주 빠릅니다. 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ATP에서 P 하나가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ADP는 다시 P를 얻어서 ATP로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로서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과당은 P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포도당에 비해서 세포 안에서는 이 ATP는 이제 다시 덜 충전되고 채워지니까 ATP는 적고요. 대신에 ADP가 세포 안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포 안에서는 두 가지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게 합니다. 아까 배고파진다고 그랬죠? 과당을 먹으면. 포도당 대신에 과당으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세포 안에 ATP가 계속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체 에너지원, 당분이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자꾸 찾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방을 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을 포기하고 지방을 먹어야 부족한 ATP가 채워지겠죠. 렙틴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빵 같은 거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청량음료, 주스 같은 거를 먹으면 왠지 배가 허전하고 배고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드는 현상은 포도당에 비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 ADP, 그리고 이 ADP에서 또 인상을 하나 더 잃어버리면 AMP가 되거든요. M은 이제 모노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ADP, AMP 모두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의 원료가 됩니다. 자,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자꾸 배고파져서 자꾸 먹게 만든다. 살이 찌게 만든다. 렙틴 저항성을 유발을 시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요산을 많이 만들어서 통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과당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면 왜 조물주가 과일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에 넣어놨을까요? 조물주의 실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과당은요, 과일에 있다 하여 과당입니다. 원래 과일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열리죠? 그때 과일을 1년에 한 번 따먹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먹이가 없고 눈보라치는 그러한 추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데요. 겨울 전에 열리는 과일에 과당을 먹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겨울잠 내내 먹지 않고 버티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 바로 장기 에너지원인 지방이죠. 이것을 몸에 축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렙틴 저항성으로 체중 설정 값을 높여서 살찌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밝혀냈고요. 생존을 위해서 조물주는 맛있는 과일에 과당을 선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과당 생존 경로, fructose survival pathway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과당을 1년에 한 번 먹지 않죠? 매일 먹습니다. 겨울잠을 잘 필요도 없죠. 겨울에 난방 틀면 되니까요. 우리는 과당이 살찌게 하는 메커니즘을 다 밝혀냈지만 쌩 무시하고 여전히 매일 먹습니다. 과당은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 과당을 자꾸 먹는 습관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액상과당과 설탕, 제당 업계, 그리고 그것을 음식에 넣어서 자꾸 식품 매출을 높게 하려는 그런 가공식품 업계가 통풍의 원인을 100년 전에 외쳤던 낡은 이론인 퓨린 함유 음식을 먹지 마라 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나요? 통풍 발작, 통증 발작은 약 먹으면 가라앉아서
혈중의 요산이 높은 것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비만하게 하고요. 신장 기능을 또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오늘 과당, 과섭취라고 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 축하, 또 크리스마스 때 달콤한 과당 많이 들어있는 케이크를 먹는 건 괜찮겠죠. 하지만 매일 음료수 안에 액상과당으로 넣어서 먹는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식,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혈중 요산을 낮출 수 있는지에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